이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그래도 무조건 벽돌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시공자를 진짜 잘 찾으셔야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짓는 이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건물의 외장재 중에서 벽돌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벽돌이라 그러면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집을 지을 때 특별히 크게 고려하지 않고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생각보다 다른 외장재보다도 재료의 선택이나 시공할 때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좀 바탕으로 해서 선택을 하실 때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나 공사 금액대나 이런 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보다 더 전문가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서 조금 미흡하거나 좀 다른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보다는 조금 더 벽돌을 많이 사용을 해봤고, 그리고 벽돌 건물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계획하시는 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이 영상을 드리는 거니까 그 정도 선에서 조금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벽돌 재료의 종류는 제 생각에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주변에 돌아보면 벽돌 건물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건물은 잘 없지만 뭐 주택이나 그리고 상가주택, 빌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많이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재료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부터 붉은 벽돌은 전통적으로 좀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진짜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요 근래에는 재료가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좀 뜸하지만 예전에는 거의 그냥 붉은 벽돌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황토 벽돌을 한참 많이 사용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청고 벽돌이 한참 유행을 했습니다. 다른 벽돌도 많이 사용했지만 중국에서 신제품보다는 이제 집을 철거하고 난 이후에 그 제품들을 가져와서 제가 상당히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청고 벽돌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요 근래에는 시멘트 벽돌 같은 느낌의 벽돌과, 그리고 또 벽돌이 아닌 뭐 석재를 벽돌 모양으로 만들어서 쌓는다든지 상당히 다양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류뿐만이 아니라 크기도 많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멘트 벽돌이라 그러면 가로가 한 19cm 정도, 높이가 그리고 폭이 9cm 정도 됩니다. 이게 표준 벽돌 사이즈인데 이걸 예전에는 대부분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그 사이즈가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이제 청고벽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고 이제 중국에서 오다 보니까 사이즈가 조금 다릅니다. 길이가 막 21cm, 더 이상 큰 것도 있고, 높이는 비슷한데 이 폭이 한 12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벽돌을 들어보면 상당히 무겁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길이가 한 19cm가 기본 표준이었는데 뭐 21cm, 24cm, 그리고 뭐 25cm, 뭐 30cm 와이드 벽돌이라 그래서 벽돌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석재를 벽돌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서 저희가 시공을 많이 합니다. 저도 한 2번 시공을 해봤는데 재료 가격뿐만이 아니라 시공할 때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벽돌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건축주가 선택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하고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인터넷 사진이나 그리고 지나가다가 저 벽돌을 보고 참 이쁘다 이렇게 해서 벽돌을 선택하기보다는 벽돌의 장단점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대도 좀 많이 다양합니다. 그냥 단순히 벽돌이 이쁘다 이렇게 접근하면 제 생각에는 가장 위험한 재료가 외장재 중에서 벽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료가 다양한 만큼 제 생각에는 좀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재료도 선택을 하고 또 시공할 때도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시공자가 다 알아서 이렇게 고민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벽돌 쌓는 거 뭐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뭐 조조공 불러서 쌓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접근해서 쌓게 되면 제 생각에는 나중에는 무조건 문제가 좀 생기는 게 외장재 중에 벽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재료에 대해서 좀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벽돌이 원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면 조금 실패 보는 확률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케이스를 겪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예전에는 큰 회사에 있을 때는 벽돌을 거의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건물에는 벽돌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드뭅니다. 제가 이렇게 독립을 해서 초창기에는 저도 벽돌을 사용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벽돌에 대한 좀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벽돌을 잘 사용을 안 했었는데 어느 순간 벽돌을 한번 사용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고 건축주와 이제 상의를 한 결과 좀 벽돌을 사용하기로 했었습니다. 저도 벽돌을 참 많이 알아보러 다녔었는데 청고벽돌 같은 좀 회색의 계열을 벽돌을 사용하고 싶어 가지고 많이 알아보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을 봤는데 짓고 있는 건물이었습니다. 상당히 벽돌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집에 사진도 있지만 그 사진을 보여드리기는 좀 여기서 그렇고 현장에서 이제 남아있는 벽돌이 이제 좀 일부 있었었는데 이 사진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집이 다 건물이 완공되고 난 이후에 이 벽돌이니까 현장에 남아있던 기간이 제 생각에는 최소한 3개월은 넘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정도 벽돌 상태면 제 생각에 좀 괜찮다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 보고도 한번 현장을 봐라 그랬고 건축주도 이제 마음에 들어서 그 벽돌을 사용한 업체까지 확인을 해서 제가 이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 벽돌은 같은 청고벽돌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쓰던 걸 이렇게 집을 허물어서 재활용한 벽돌이 아니라 새로 이제 중국에서 이제 새로 만든 벽돌이었습니다. 그 일반 청고벽돌보다 가격도 한 2배가 비쌌습니다. 이제 제작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한 달 보름 이상 저희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희가 받았었는데 이 사진이 저희가 현장에서 받은 사진입니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벽돌하고 완전히 느낌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도 오래 걸릴 뿐더러 이런 벽돌 재료는 돈을 선납을 다 해야 재료가 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제가 상당히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이게 수입상 이야기가 100% 믿어서도 안 되고 또 100% 신뢰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똑같은 중국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품질이 다릅니다. 그래서 벽돌을 사진으로 보거나 그리고 현장에 가서 봤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그 벽돌이 저희 현장에 그대로 똑같이 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특히나 외국에서 오는 거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조금 품질이 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수입해 오는 거, 특히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는 상당히 조금 어느 특정한 나라에서 오는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이 벽돌은 아닙니다. 엄연히 현무암인데 현무암을 와이드 벽돌 사이즈로 이렇게 잘라서 이 벽돌로 저희가 시공을 했었는데 지금 보여드렸듯이 파레트에 이렇게 한 파레트에 온 물량인데도 하나는 현무암이 구멍이 일정하게 있고 어떤 거는 구멍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오는데도 석재 품질이 상당히 다릅니다. 조금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원석을 잘라서 가공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 이렇게 보면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이거는 현무암이고 이거는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고흥석 계열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재료 선택할 때 상당히 유의해야 되는 재료가 벽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순히 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요 근래에 시멘트 벽돌 같은 계열 뭐 와이드 벽돌이라고 인터넷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 재료가. 그러면 보시면 회색깔 계열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제가 시공을 해봤는데 각 회사마다 샘플을 받아보면 다 다릅니다. 제가 그래서 뭐 ABCD 이렇게 샘플을 받아서 그냥 볼 때는 잘 못 느끼는데 ABCD를 이렇게 줄줄이 붙여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떤 경우는 상태가 밀실하게 잘 되어 있는 게 있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벽돌 상태를 육안으로 봤을 때도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엄청 좀 부실해 보이고 그리고 물을 뿌려 봤을 때 물이 흡수되는 것도 완전히 다르고 이런 식으로 재료를 선택했을 때 꼭 샘플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사실은 또 본다 그래 가지고 또 뭐 잘 확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샘플의 벽돌이 그대로 온다는 솔직히 보장도 잘 없기 때문에 벽돌 재료를 선택할 때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집을 지을 때 최소 벽돌이 몇천 장에서 몇만 장이 들어갑니다.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몇천 장에서 몇만 장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에서 불량률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000분의 1 되면 뭐 저도 잘 모르긴 모르겠지만 한 10,000분의 1 정도 불량률이 되면 상당히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벽돌을 만드는 공장에서 불량률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불량되는 벽돌을 잘 걸러내서 다 파기를 하고 진짜 상태가 좋은 것만 현장에 주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외형적으로 좀 완전히 깨지지 않은 이상은 그냥 다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멀쩡해 보여도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파손이 될 수도 있고 또 현장에 반입이 돼서 저희가 또 현장에서도 소음반을 합니다. 소음반을 하면 그냥 벽돌을 진짜
귀하게 다뤄가지고 탁탁 차고차고 재는 게 아니라 좀 막 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아직 쌓기도 전에 그 벽돌이 파손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시공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그러면 벽에 10,000장 이상이 벽돌이 시공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정도가 불량이겠습니까? 가늠이 잘 안 될 겁니다. 그렇게 불량되어 있는 벽돌 틈으로 물이나 이렇게 많이 누수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벽돌의 재료가 품질이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을 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벽돌 재료에서도 문제가 많은데 제 생각에는 시공에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 벽돌 자체가 외장재지 않습니까? 다른 외장재를 예를 들면 석재나 드라이비트, 세라믹 판넬, 다른 재료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징크도 있고. 이런 재료는 제가 일반적으로 외장에 붙으면 외부의 비바람이나 단열 이런 기능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누수나 이런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장재가. 그런데 제 기준에는 벽돌을 사용한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물은 못 막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무조건 샌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골조를 하거나 창호 개구부나 안 그러면 그냥 완전 개구부 이런 또 층간 조인트 부분 이런 부분은 벽돌이 일단 물이 들어온다는 전제하가 되면 그 사전 작업을 엄청나게 천천히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수 영상도 많이 찍고 제가 현장을 많이 가보면 거의 대부분 집이 벽돌집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 개구부에서도 물이 새고 뭐 천장에서도 물이 샌다 이렇게 하면 층간 조인트에서 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벽돌이 무조건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벽돌이 외부에 물이나 이런 걸 막아주는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골조에서 상당히 처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단순히 그냥 집주인은 시공자가 잘 알아서 해주겠지, 제 생각에는 잘 알아서 해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시공자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벽돌 쌓는 거 작업자 불러서 쌓으면 되지, 뭐 이때까지 다 아무 문제 없었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작업자도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몇 년이 지나서 꼭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다른 외장재보다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벽돌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시공자하고 상당히 많은 상의를 하고, 그리고 이 벽돌의 장단점을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벽돌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하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제 집에서 얼마 안 떨어져 있는 건물의 외장에 벽돌로 다 시공을 한 집입니다. 시멘트 벽돌 같은 회색의 벽돌을 사용을 했는데 제가 이 건물을 한 몇 년 전에 봤는데 딱 봤을 때 느낌이 그냥 와였습니다. 이 와에 제 생각에는 엄청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저도 마음에 들어서 자 이쁘다 그래서 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와 저거를 어떻게 시공할 생각을 했을까, 건축주가 하자고 했을까, 안 그러면 시공자가 하자고 했을까. 그럼 세 번째 와는 저거를 장단점을 제대로 알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걸 알고 저거를 시공할까. 또 그리고 시공자는 건축주가 만약에 그걸 하고 싶다 그랬으면 제 생각에는 시공자가 좀 말렸어야 되는데 시공자는 저걸 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이나 자신감이 있어서 했을까, 그리고 저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제 고민에는 엄청 많은 와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시면 뭐 제가 지은 건물은 아니니까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봤었는데 지나갈 때마다 저 집이 괜찮을까 이렇게 하며 지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봄비가 오는 시기에 제가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건물은 비가 왔을 때 보는 게 제일 정확한데 뭐 비가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봄비처럼 좀 가랑비처럼 왔기 때문에 제가 가면서 제가 속도를 늦춰서 일단 뭐 좌측면도 한번 보고 정면도 보고 우측면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봤습니다.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탁 제가 멈췄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찍은 겁니다. 보면 창 주변에 이렇게 벽화도 좀 많이 펴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창과 창 사이에 이렇게 크랙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올 게 왔구나. 제 기억에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많이 버틴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많이 버틴 것 같은데 이걸 선택한 것도 제 생각에는 좀 실수라기보다는 많은 보완을 하고 이렇게 준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신경은 좀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2, 3년 버틴 것도 용하다 할 수 있는데
일반인들이 볼 때는 뭐 2, 3년 가지고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더 문제는 이걸 보수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뜻입니다. 벽에 벽돌이 완벽하게 잘 고정이 됐으면 이 부분을 잘 털어내서 이렇게 다시 쌓거나 하면 되는데, 제가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벽을 트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조적벽은. 그리고 여기에 재시공을 한다고 해도 재시공을 하면 그 옆에 있는 벽돌하고 이제 색깔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이제 표시가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재료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이 벽돌은 더 심할 것 같습니다. 뭐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제 머릿속으로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한 시간이 되면 지나갈 일이 가끔씩 있으니까 이 벽돌 이제 하자를 어떻게 보수하는지도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안 좋은 면만 말씀을 드리는데, 또 무난하게 잘 쓰고 있는 벽돌집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누수나 이렇게 문제돼 가지고 상담을 하거나 가면 제 생각에는 한 99% 이상은 벽돌집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벽돌집을 짓거나 이렇게 할 때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벽돌집을 계획을 할 때 집을 짓는 모든 그게 100이라고 생각하면, 벽돌집일 때 벽돌 쌓는 그 외장에 관련돼서만 제 생각에는 그 신경을 쓰는 게 한 60, 70%는 쓰는 것 같습니다. 60, 70%가 그냥 벽돌에만 쌓는 게 끝이 아니라 벽돌을 쌓기 위해서 그 전후 작업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연결되는 공사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엄청 철저하게 잘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도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됐다 그러면 솔직히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길 거 알고 있는데 대충 한다 그러면 그거는 더 문제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예방을 하고 완벽하게 했는데도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로 벽돌이 어렵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 들으면 벽돌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는 또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변에 벽돌집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벽돌에 대해서 조금 공사도 단순하고 간단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그걸 또 신경을 쓰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경을 하나도 안 쓰고 쌓느냐, 신경을 엄청 쓰고 쌓느냐, 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제 생각에는 뭘 선택하는 기준이 다른 거니까, 제 입장에서는 엄청 신경을 써야지 되는 재료가 벽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일 궁금해 하실 건데, 저희가 주변에 벽돌집이 원체 많지 않습니까? 예전부터 많았고. 그러니까 벽돌을 엄청 저가형 외장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벽돌 쌓지. 제 생각에는 예전에는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벽돌도 쌌고 그리고 인건비도 저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벽돌도 원체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벽돌 가격도 비싸고, 비싼 건 상당히 비쌉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실제로 쌓는 비용이. 그리고 또 이제 쌓는 작업자들의 연령대가 많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자기가 1000장을 쌓았는데 지금은 사람이 똑같지만 이제 연령대가 높아지고 나이가 드니까 그게 쌓는 게 장소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효율이 떨어집니다. 인건비는 높은데 효율은 떨어지니까 당연히 단가는 올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벽돌이 쌓는 게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줄눈도 또 넣어야 되고, 그러면 또 그 비용도 추가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벽돌을 쌓고 나서 안심이 안 되니까 또 그 위에다가 발수제를 바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용들이 계속 추가가 되니까 실제로는 비쌉니다. 저희가 외장재라 치면 석재, 돌을 많이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 분들은 돌이 좀 많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벽돌은 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제 기준에는 그 석재, 돌을 사용하는 것보다 벽돌이 훨씬 더 제 생각에는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벽돌 시공비가 비쌉니다. 외장으로 사용을 했을 때. 제가 가격을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 가격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있는데, 현장 여건에 따라서 그리고 물량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벽돌의 재료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벽돌은 최저 한 8, 9만 원 이상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장재로 징크 이런 거 되면 한 15만 원 이상 넘어가는데, 벽돌도 조금 괜찮은 거 쓰고 시공이 까다롭다 그러면 15만 원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 그러면, 현무암 석재로 해가지고 와이드 벽돌처럼 해서 60cm 짜리를 이제 외장에 붙이는 일이 있었었는데,
여기는 좀 현장이 특이했습니다. 이제 폭이 좁고 높이가 한 14, 5m 정도 쌓아야 됐었는데, 저희가 그 현무암을 와이드 벽돌처럼 만든 거를 벽돌처럼 쌓기는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정도 잘 안 되고 쏟아질 염려가 있어서. 그래서 그거를 석재를 시공하듯이 했습니다. 다 철물을 사용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결론적으로 쉽게 평당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평당으로 한 평을 시공하는데 1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징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 평당 한 40만 원 정도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석재를 이제 이렇게 벽돌처럼 쌓았는데 평당 1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한 5, 6년이 넘었습니다. 어떠냐 그러면 벽돌처럼 시공했으니까 그 중간에 줄눈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시멘트로 줄눈이 넣은 거 아니라 그냥 실리콘으로 다 줄눈을 넣었습니다. 그 사이에 실리콘을 다 넣었는데 그 실리콘을 넣는 비용이 가로 세로 1제곱미터당 제 기억에 한 6만 원 정도 줬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석재를 붙이는 가격이 1제곱미터당 지금 한 8만 원 이상 하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면 제 생각에는 한 7만 원 정도면 외벽에 석재를 붙이고 실리콘까지 다 마감이 되는 게 한 7만 원이었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벽돌은 벽돌 사이에 줄눈만 넣는데 한 6만 원, 5, 6만 원 넘게 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전체 하니까 평당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곱미터당 제가 실리콘만 쏘는데 한 5, 6만 원 줬으니까 그걸 평으로 계산하면 평당으로 15만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그래 따지니까 시공비하고 부자재, 인건비, 줄눈까지 다 시공하니까 100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금액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벽돌이 생각보다 고급 재료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벽돌을 저렴한 거 사용하고 이렇게 하면 또 간단하지만 또 이제 비싸게 들어가면 한도 끝도 없다는 게 이제 벽돌이 재료의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벽돌에 딱 꼽혀서 사용하다 보면 그 벽돌이 비싸고 또 시공하는 게 다른 벽돌에 시공하는 인건비의 2배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수 관리도 엄청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이 이상하게 갈 수도 있는데, 벽돌을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봤는데 이 영상 끝을 보니까 이 벽돌 도저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장점도 있습니다. 이걸 하고 나면 상당히 좀 뿌듯합니다. 디자인도 이쁘고 다 이쁩니다. 제가 벽돌을 좀 많이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와이드 벽돌처럼 이렇게 사용한 게 한 2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현무암을 잘라서 한 경우도 있고, 시멘트 벽돌 느낌이 나는 와이드 벽돌을 제가 회색을 사용한 적도 있었었는데 만족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시공을 해놔놨고 주변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해놔놓고 몇 년 동안 비가 오거나 이렇게 하면 잠을 제대로 잘 못 잡니다. 그 집에서 연락이 올까봐. 그 정도입니다. 아무리 제가 잘 한다 해도 진짜 바늘구멍 한 개만 있어도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나는 그래도 무조건 벽돌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시공자를 진짜 잘 찾으셔야 됩니다. 엄청 꼼꼼하게 잘 찾아야 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집을 짓는데 신경을 100이라 그러면, 벽돌집이라 그러면 한 6, 70은 그 벽돌 관련된 공사에 신경을 다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제 생각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정도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또 하나는 자기가 이 벽돌을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많이 다니실 거 아닙니까? 다니다 보면 이쁜 집들이 있을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그 집 하나만 보지 마시고, 그리고 그 집이 제 생각에는 한 4, 5년 됐다 그러면 괜찮을 겁니다. 4, 5년 정도 테스트가 된 집이라 그러면. 그리고 또 그 집이 괜찮았다 그래서 제가 지었던 집이 또 괜찮으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이 그 벽돌을 사용해서 하자투성이라 그래서 또 제가 또 사용한다 그래서 제가 지었던 집이 하자투성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재료의 선택이나 재료의 품질도 중요하지만 그 시공자의 기능도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안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벽돌이 어차피 물이 들어오는 재료니까 물이 들어왔다 그러면 안에서 어떻게 물을 빼낼 거냐, 건물 안으로 물이 빨려 들어가게 그냥 놔둘 거냐, 안 그러면 물이 무조건 들어온다 보고 그 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물을 다시 밖으로 빼낼 수 있느냐, 그것도 상당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까지 일단 물이 들어온다 생각하고, 벽돌은 무조건 물이 들어온다 그러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까지 고민할 수 있는 작업자를 선택하면 제 생각에는 실패할 확률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벽돌이 그렇게 쉬운 재료는 아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저렴한 재료가 아니다. 그렇지만 했을 때 만족도나 뭐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다. 그렇지만 그 만족감이나 여러 가지 장점을 즐기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제가 결정하는데 더 복잡하게 만들어 드린지도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정도 고민은 하고 벽돌집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